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채팅 앱으로 연애한다더라.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쓰는 그 앱 말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중년 만남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혹은 불팅, 돌싱 채팅 이렇게 쳐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40대, 50대, 60대 중년만을 위한 채팅 앱이 수십 개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한결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레고 싶을 때, 나이보다 사람 자체에 집중해 대화하고 싶은 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 참 따뜻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결론은 이겁니다. 채팅 앱은 당신을 연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절대 연애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입니다. 외로움을 정확히 겨냥해서 그 외로움에서 돈을 뽑아내기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50대, 60대 한국인의 지갑에서 캄보디아, 필리핀, 나이지리아로 매달 수백억 원씩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실제 피해 사례와 수익 구조를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8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슈의 이면을 읽고 미래를 분석한다. 돈을 읽는 올빼미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10집 중 4집은 혼자 삽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60대 중년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 사별하신 분, 결혼 못하신 분, 자녀가 독립해 나간 후 혼자 지내시는 분, 외로움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국내 데이팅 앱 시장 규모가 연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년 만남, 불팅, 돌싱 파티, 시니어, 데이팅 이렇게 중년을 타깃으로 한 앱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왜 따로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중년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지갑이 얇습니다. 월급 받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50대, 60대는 다릅니다.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있고 집이 있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목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누군가와 함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앱 운영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입은 공짜로 열어줍니다. 프로필 몇 개 보여주며 기대감을 부풀립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분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유료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전부 보시려면 포인트를 충전하세요. 이분이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확인하려면 결제하세요. 이 구조를 업계에서는 페이 투 플레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내야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오락실 기계 같은 겁니다. 동전 넣어야 게임 시작되죠. 그런데 오락실 기계는 한판 하면 끝이잖아요. 이 앱은 다릅니다. 말 한마디 건넬 때마다 동전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내 상위 10개 데이팅 앱의 평균 성비가 남성 79.7%, 여성 20.3%, 10명 중 8명이 남자입니다. 틴더는 남성이 96.6%, 심지어 남성이 100%인 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앱 안에 여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 운영사들이 여성 회원을 모으려고 광고비를 쏟아붓고, 심지어 이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인데 직원을 여성 회원으로 둔갑시켜서 대화를 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빠 오늘 뭐 해요? 이 메시지의 발신자가 사실은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시급받고 일하는 20대 청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외로워서 몇 마디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 대화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돈 뽑아내는 기계였다는 사실이. 하지만 돈 몇 푼 쓰는 걸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경찰과 언론에 보도된 실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작년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저녁 6시 40분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60대 남성 한 분이 은행 앞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알고 봤더니 이분 2천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2달 전 채팅앱에서 외국에 사는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과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주고받았어요. 그 여성은 여보라고 부르며 매일 안부를 물었고 프로필 사진은 젊고 예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여성의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당연히 가짜였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죠. 경찰이 아니었다면 그 2천만 원은 지금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어느 콜센터 건물의 금고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50대 남성 D씨.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여군이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 중이라 위험하다.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D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려고요. 그때 창구은행원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어르신, 이 돈 어디 보내시는 건가요? 질문 한 번에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은행원이 경찰을 불렀고 D씨는 1억 원을 지키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건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50대 A씨, 이혼 후 혼자 사시던 분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친구 요청이 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고 이라크에 파병된 특수부대 장성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A씨는 번역기를 썼습니다. 그래도 대화는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왔고 A씨는 2달 만에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에서 은퇴하면 결혼하자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게 A씨의 진술입니다. 한 번도 영상통화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A씨는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관비라면서 세관에 묶인 선물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면서. 그 돈이 전부 사라진 후에야 A씨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건 남성분을 겨냥한 다른 수법입니다.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젊은 여성이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분위기가 야릇해지고 상대방이 옷을 벗으며 당신도 벗어봐라고 유도합니다. 그 장면이 녹화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협박 메시지가 옵니다. 이 영상을 당신 아내에게, 자녀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보내기 전에 돈을 보내라. 이 피싱의 주 타깃이 40대에서 60대 남성입니다. 가족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평판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별 사건이에요. 그럼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6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피해액이 1,36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딱 1년 만에 2배입니다. 시사저널이 경찰청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입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손실이 7,2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통계는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겁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창피해서. 자식들에게 말하기 싫어서. 평생 모은 돈을 낯선 이에게 홀라당 넘긴 자신이 부끄러워서. 실제 피해는 공식 통계의 2배에서 3배가 될 거라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다시 말해 2025년 한 해에 한국 중장년층이 로맨스 스캠으로 잃은 돈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간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갈래는 앱 운영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그 채팅앱, 한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외 자본이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틴더는 미국 매치그룹 소속입니다. 아자르는 한국인이 만든 영상 채팅 앱이었죠. 그러나 이것도 2021년에 미국 매치그룹이 2조 원에 사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자르에서 한 달에 몇만 원씩 결제하신 돈,
지금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갈래는 디지털 광고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메타. 데이팅 앱 회사들은 신규 회원을 끌어오려고 매일 수억 원어치 광고를 삽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다가 페이스북 보다가 요즘 동네 친구 사귀기 어플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그 광고비가 전부 미국 빅테크 매출이 됩니다. 세 번째 갈래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국제사이버 범죄 조직. 로맨스 스캠, 몸캠 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은 전부 해외로 갑니다. 이 범죄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필리핀 마닐라, 나이지리아 라고스, 중국 단둥. 2025년 한 해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서만 로맨스 스캠 콜센터 여러 곳을 적발했는데 그중 한 곳은 일당이 7명이 체포되기 전까지 2억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기업처럼 운영됩니다. 3교대로 일합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파병 군인 대본, 외교관 대본, 부유한 사업가 대본. 심지어 AI로 목소리를 합성하고 딥페이크로 영상통화까지 만듭니다. 작년 2월에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범죄 조직의 여성 총책은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본 그 예쁜 얼굴, 그 달콤한 목소리, 그 다정한 메시지, 전부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단순히 사기당한 개인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국경지대의 이런 사이버 범죄 단지에는 납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강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잃은 그 돈이 누군가를 감금하고 학대하는 데 쓰이는 피눈물의 자금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구조적 출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50대, 60대가 동네 식당에서 저녁 먹고 꽃집에서 꽃 사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돈은 우리 동네에 남았을 겁니다. 식당 주인, 꽃집 주인, 카페 사장 모두 우리 이웃입니다. 그 돈으로 세금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자기 아이들 학원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외로움이 캄보디아와 미국 실리콘밸리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수 경제가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니라 중년 한국인의 외로움이 국경을 넘어 해외 범죄 조직과 빅테크에 직접 송금되고 있는 경제 구조 문제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심장이 내려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이야기 속의 사람이네 하고요. 혹은 우리 친구 중에 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 하고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어디서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었습니까? 동네 시장에서, 직장 동료 소개로,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동네 교회와 성당에서, 등산 모임에서, 탁구 동호회에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걷다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시간이 쌓여 마음을 줬습니다. 그게 수천 년간 인류가 해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속을 일이 있어도 곁에 증인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알고 친구가 알고 가족이 알았어요. 혼자 속아서 혼자 망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이 방식은 지난 10년간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친구도 모릅니다. 화면 속 그 사람과 나 단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혼자입니다. 상대방은 100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콜센터 직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레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새로운 인연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대한 글로벌 기업과 국제범죄 조직이 정확히 조준해서 수익으로 뽑아내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채팅 앱을 쓰고 계시다면 당장 삭제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 지켜주십시오. 영상통화 한 번 없이, 직접 만난 적 한 번 없이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파병 군인이라고 해도, 의사라고 해도, 외교관이라고 해도, 석유 사업가라고 해도
100% 사기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평생 모은 돈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진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요즘은 중장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 댄스 동호회, 등산 모임, 악기 교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교회와 성당의 작은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동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북클럽도 좋습니다. 거기 가면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속일 수 없는 이웃들입니다. 설레는 감정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건강하고 무엇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 자녀분들께도 꼭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채팅앱 쓰고 있다면 꼭 알려달라. 흉보지 않을 테니까 의심스러운 연락 오면 같이 봐달라고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터놓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2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내가 쓴 돈,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쓰고 있는 그 돈이 어느 나라, 어느 금고로 흘러가고 있는가? 둘째, 알고리즘이 매칭해준 관계가 정말 우리가 바라던 인연일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외로움을 정확히 측정해서 최대치로 뽑아내는 기계장치일 뿐인가? 물론 모든 채팅앱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인연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구조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직접 보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카카오톡으로 링크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을 지켜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